오늘의 마지막 6교시를 합니다. 자, 페이지는 7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새로운 예제를 불러올 줄 아셔야겠죠? 먼저 파일 메뉴에 가셔서 열기에 찾아보기, 내지는 저처럼 엑셀 내에서 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파일 열어도 괜찮지만 2016 버전의 엑셀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 챕터에 대한 사항은 세 번째 넘어갑니다. 3번의 챕터, 현재의 2번 챕터였다면 상위 폴더 이동을 눌러주셔서 챕터 3번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에서의 섹션 01번에 있는 엑셀 문서를 먼저 열어서 준비할게요. 자, 이번에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홈 탭에 있는 사항들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 다음에 삽입으로 온다 있었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으니까 먼저 한번 보시죠. 홈 탭의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는요, 여기에 보세요. 글꼴 나온 것이 보이시죠? 영화 많이 봤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글자체, 글자 크기, 다음에 이건 뭘까요? 진하게, 두껍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기울림체를 말하는 것이죠. 얘는 뭘까요? 밑줄입니다. 여러분, 하나 이 세 가지는 왜 쓸까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알만한 사항이지만 우리 엑셀 내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이거 눈금선들이에요. 이 눈금선이 있어야지 P의 4번 셀이구나 인식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서 보기 안 좋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금선을 화면상으로 본다 안 본다 할 때 오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에 보기란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오시면 표시라는 곳에서의 눈금선이라고 보일 겁니다. 체크를 빼보세요. 그럼 눈금선이 사라져요. 그럼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이 힘들어요. 다시 체크를 넣어주세요. 그럴 때 이용된 것인데요, 적정하게 좀 아래쪽 범위에 가서 하나의 범위를 선정해 보세요. 범위 지정 후 여러분 상단에 올라가시면요, 테두리 설정과 연관된 메뉴를 눌러보시고요. 그 중에서 중간 좀 위에 있었던 모든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시면 눈금선과 다르게 진하게 있는 선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만 이때 보기를 눌러서 눈금선을 빼보세요. 이 눈금선은 화면상에서 구분을 위한 것이지 실제 인쇄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은 인쇄할 때 나오는 선이겠죠. 다시 눈금선 넣어주시고요. 다시 홈 탭 메뉴에 오시고요. 자, 오른쪽에 여기에 시험제 나오는데 우리 엑셀 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후에 설명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MS 워드 할 때 나옵니다. MS 워드 할 때에 윗줄 필드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건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넣어볼게요. 넣고 난 다음에 위에 있던 윗줄 필드의 표시를 제가 누를 겁니다. 그러면 위에 뭐 나오죠? 공간이 나오죠. 공간이 나와서 얘를 편집할래요를 누른 다음에 글자를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에 대한 위쪽에 부설명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윗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셀 땐 나오지 않지만 MS 워드 할 때는 이상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정렬된 사항은 아시겠죠? 요 위에 있는 것은 엑셀 시트 내에서의 위아래 정렬, 아래 것들은 좌우 정렬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것이 중요한데요, 요거를 엑셀을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 엑셀은 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젠 아카데미라고 쳐보겠습니다. 라고 치면요, 여기 셀에 입력된 글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보기 괜찮습니다만 나중에는 보기 안 좋을 때 있거든요. 이럴 때에 나는 여기 K, L, M 셀까지 3개를 잡아서 지금 3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 개로 합칠 겁니다. 이게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이에요. 누르면 글자가 병합되면서 가운데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은 원상태로 풀려요. 요겁니다. 얘는 주로 언제 많이 쓸 것 같아요? 제목 쓸 때 많이 쓰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요 시트에서의 위에 한 줄이 비었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다가 얘부터 얘까지 셀을 병합시키고 난 다음에 제목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번입니다. 표시 형식 밭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 좀 후에 설명드릴 것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서식이라는 데가 몇 가지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몇 가지들 중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실무 기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의 글자를 넣어 줄 것인데요. 이젠 아카데미에 나오겠습니다. 글자가 좀 어떻습니까? 넘어가 버렸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기에 E와 F열 사이 열 너비를 강제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력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늘어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쓰는 게 서식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열너비 자동맞춤과 행높이 자동맞춤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열너비 바로 요거죠. 이게 열너비거든요. 자동맞춤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입력해 볼게요. 이젠 아카데미 컴퓨터 학원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글자를 넣고 난 다음에 각자 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눌러버리면은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안 됐나요? 이런 식으로요. 맞춰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고요. 행높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글자가 만약에 지금 보세요. 이 글자가 커지면서 자동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일까요? 여기 눈에 보시는 요 기능이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서 홈 탭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의 볼 수 있는 내용들 정상적인 문제로 알아볼게요. 페이지는 78페이지에 갑니다. 바로 삽입이라고 하는 탭을 먼저 알아보시기 위한 건데요. 삽입 탭에서는요, 시험 문제 나올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았던 문제들 중에서 먼저 내용을 추려본다면요, 첫 번째 1번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피벗 테이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엑셀에서의 분석 도구 중에서의 1번이에요. 1번. 다음에 표라는 기능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래 있던 이미지 형태를 불러올 때 씁니다. 그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을 쓸 때 씁니다. 도형. 그 다음번에 중간쯤에 나왔던 차트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6이 되어지면서 추가됐던 기능들도 몇 가지인 것인데, 스파크라인입니다. 스파크라인도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슬라이서 기능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또 옛날에 없던 최근에 나왔던 시험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나머지 있는 것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예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 하단 아래쪽에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자, 예제 문제 1번 보시면 매출 현황 1번 워크시트에서 지점명과 매출 합계를 이용하여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해 만들어 보랍니다. 자, 어디 범위를 쓰랍니까? 첫 번째는 지점명,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 합계 두 가지를 쓰랍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지점명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매출 합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이용해 줘서 차트 만들라는 것이죠. 차트 만들 때 1번 없던 차트 만들 때는요,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범위부터 지정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일까요? 지점명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합계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근데 따로따로 있는 범위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개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또 한 개의 범위를 지정하면요, 사라지잖아요. 전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연습해 볼게요. 그냥 범위 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 범위가 사라질 텐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또 범위 지정해 보세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군데군데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컨트롤 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넣으면 B의 2번 셀 선택해 보세요. B의 2번 셀. B의 2번. 그 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M의 18번.
M18번 범위를 선택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제가 콜론의 기호입니다. A의 1 땡땡 A의 10이랍니다. 이 콜론 기호의 의미가 뭐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연속 범위라면서요. 만약에 A의 1 쉼표 A의 10이었다면 말뜻이 뭘까요? A의 1 하나만 A의 10 하나만 따로 떨어지면서요. 이 녀석이 바로 뭘까요? 쉬프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연속된 범위. 얘가 바로 뭘 의미할까요? 컨트롤 키의 의미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붙어 있는 말뜻입니다. 해서 자 지점 A의 1에서부터 A의 18번에 있는 데이터는 잡으시면 될까 안 될까요? 18번. 18번에 있는 행은 뭘까요? 전체에 집계된 값이잖아요. 이는 잡으면 안 되겠죠. 즉 17번까지만 A의 1에서부터 A의 17번까지만이겠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1에서부터 N의 17번까지 딱 두 개의 범위만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 메뉴에 보시면요. 상단에서의 차트 나왔었습니다. 어떤 차트랍니까? 묶은 세로막대형.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세로막대가. 이쪽에 있는 것을 쿡 눌러보시면요. 여러가지의 막대 형태의 차트가 보일 텐데 묶은 세로막대랍니다. 그럼 뭘까요? 여기에다가 위치해보세요. 첫 번째 거요. 가만히 1초 멈춰있으면요. 정확한 차트 이름 보이죠? 이름 뭐랍니까? 묶은 세로막대랍니다. 클릭. 끝이에요. 이게 끝. 모스 시험 문제는 끝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요. 뭘 했었나요? 제가 여기에 18번에 있는 행은 잡지 말라 했잖아요. 만약에 잡고 싶다 볼까요? 자, 범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잡아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차트가요. 두 개가 다른 게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범위의 전국은요. 얘네들 몽땅 다를 더하기 한 값일 거 아니에요. 값이 훨씬 컸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대는 쭉 올라갔지만 나머지는 다 아래 바닥을 기고 있겠죠.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당연히 1번이었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줄 때에 데이터 범위에 넣을 것 뺄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 범위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판단해서 하실 문제인 거예요. 자,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갑시다. 매출 현황 2번 시트로 갑시다 해요. 2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매출 현황 2번 워크시티에서 서울, 울산, 강원 지점에 3월과 4월 값만을 이용하랍니다. 친절하게도요. 범위가 노란색 지정이 되어져 있네요. 지금은요. 시험장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또 한 가지. 차트를 만들 때는요. 여기 서울과 울산과 강원에 3, 4월이니까 요거 하나 다음에 3, 4월 다음 울산에 3, 4월 다음에 강원에 3, 4월 요것만 선택해서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차트 만들 때는요. 반드시 지정할 게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잡아볼까요? 노란색만 잡아보세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노란색에 있는 부분들 선택해 보시고 난 다음 제목을 선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나머지 문제 보시면 뭐랍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랍니다. 자, 삽입 메뉴에 가겠습니다. 꺾은 선이 어디에 있나요? 요것이 꺾은 선이에요. 그런데 눌러보니까 많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은 뭘까요? 바로 얘입니다.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은요. 표식이 있어요. 점점 같은 것들이요. 그쵸? 요거예요, 요거. 모스 시험은 얘까지가 끝입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선택했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잡고 지금 거꾸로 좀 들어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달라진 거예요. 선택을 첫 번째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순서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순서가 어렵죠? 먼저 지점 선택하고 데이터 선택하고 데이터 순서겠죠. 그 다음에 차트를 바꿔보세요. 됐죠? 또 안 나오신 분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지금 눌러보시고요. 삽입에서의 어떤 사 이상하죠? 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를 선택해주는 순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상한 제표입니다. 첫 번째 컨트롤 누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이거 지금 하시고요. 얘 누르시고요. 얘 누르시고요. 그리고 지금 순서를 보시면요. 지점 선택, 값선, 지정 순서.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좀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차트를 만들었을 때에 첫 번째 주의할 사항입니다. 다른 거 이미 하나 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곧장 범위 지정을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지정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첫 번째 지정할 때 컨트롤 누를 때 주의할 사항은요. 처음은 그냥 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범위 지정이 있었을 때에 저는 지금 지점 선택하고 값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또 값,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 놓으시면은 정상적인 차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잘 나왔네요. 그래도요. 섞어서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요. 지점 선택, 값 선택. 그 다음에도 지점, 값. 이 순서들이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모스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얘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은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의 문제 보시면 지점별 매출 현황 조회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오른쪽입니다. 여기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와서 할 일이 뭘까요? 먼저 문제상을 보시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워크시트의 매출 현황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그리고 전국 비율의 보조축을 이용해 주어서 꺾은 선형 차트를 줄 겁니다. 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잘 보실래요? 현재 보시면 뭐 이용해야 합니까? 매출 현황을 이용해 줘야겠죠. 얘는 무슨 모양으로 할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럼 아래줄 보시면요. 전국 비율 나와 있겠죠. 전국 비율은 뭡니까? 꺾은 선 나옵니다. 막대와 꺾은 선의 혼합형이구나 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이터로 참고해 본다면 여기에 있던 요 데이터가 막대형,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전국 비율이 꺾은 선 나와라 말 뜻입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범위를 잡아볼게요. 제가 범위를 잡을 땐 꼭 제목을 넣었잖아요. 요것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것만. 뭐 잡아야 합니까? 얘도 잡아줘야겠죠. 자, 범위를 먼저 선택해보세요. 한 다음에 얘 삽입 메뉴에 가시면은 두 개의 막대형과 꺾은 선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얘입니다. 요거예요. 콤보라고 지금 되어 있죠?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중에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형태 중에서의 두 번째에다가 올려놓고서 멈춰 계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묶은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보조축. 첫 번째 거 올려볼까요?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이지요. 그냥 모양만 막대형과 모양만 꺾은 선 넣는다면 첫 번째 게 맞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전국 비율에 있는 데이터는 보조축을 세워서 하랍니다. 알았잖아요. 두 번째 있었던 세로막대형과 꺾은 선 보조축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보조축이 무엇이냐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실래요? 현재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의 데이터는 어떠하냐? 지금 거의 만 단위예요. 만 단위.
만 단위여서 여기에 막대가 지금 나온 거예요. 한데 축이 한 개밖에 없다고 치겠습니다. 이 축은요 지금 만 단위까지 올라가 있는 축인데 여기에 비율의 퍼센테이지는 제일 커봐요. 얼마일까요? 100%일 때가 1일 것이에요. 그쵸? 100% 1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로 축 하나가 최대 값이 12만 나와 있는데 이 전국 비율의 1%가 안 되어지는 1값도 안 되어진 0. 얼마짜리는 바닥에 붙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같이 하나의 축으로 비율의 숫자와 현황 숫자를 같이 놓을 수가 없다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너 왼쪽에 있는 것은 매출 현황으로서의 만 단위, 10만 단위로 표시를 넣어줘. 나 오른쪽에 있는 축은 퍼센테이지의 0%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프로까지의 1값 이하의 값을 표시할게 라고 해서 축을 2개를 세워준 겁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 문제는 모스에 안 나옵니다. 이 개요는요 컴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2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차트에 넣고 싶었는데 데이터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데이터의 종류와 성질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숫자, 하나는 숫자인데 퍼센테이지 100분율인 것이에요. 성질이 틀린 경우에는 축을 몇 개를 세워라? 2개를 세워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한 묶음에 볼 수 있게 해줘라. 이게 혼합형 차트의 개요인 것이에요. 쓰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 현재 얘까지는요 제가 뭐 했습니까? 차트를 만드는 것까지만 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신 게 나올 거예요. 챕터 3번에서의 섹션 2번 문제를 읽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현재 만들었던 이 혼합형 차트를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C의 11에서 5의 21번 안에 넣으랍니다. 자, 지금 본 다음 따라 하세요. 이 범위가 어디일까요? 아마도 이 네모칸 범위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네모칸 범위에다가 사람이 로버트 인공지능이 아니어서야 정확하게 C의 11번에서 5의 21번까지 정말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시간은 빨리 걸릴까에 대한 의문사항이에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못 맞춰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차트 있잖아요. 요 녀석을 점 보이시죠? 이 점을요. Alt를 이용한 상태에서 이 차트를 움직여 보세요. 그냥 움직여 봤을 때랑 Alt를 누르시면요.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디 달라붙을까요? 셀 크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중 어디 셀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C의 11번 셀에 딱 맞춰보세요. Alt 누른 상태에서요. 정확히 맞춰 떨어져요. 됩니까?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들 차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요. 크기 변경할 때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Alt를 누르면서 변경하시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즉 이 차트뿐만 아니라 엑셀에서의 도형, 이미지, 모든 개체 형태에 지금처럼 점점점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얘네들은 셀 크기에 정확히 맞출 때에 무슨 버튼을 이용해 주어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든지 크기를 변경하시면은 손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그 문제를 요구한 거예요. 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 내용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나왔느냐면요.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먼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문제를 불러올게요. 열기를 통해서 섹션 02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02번 불러갖고 왔어요. 자, 불러와서요. 아래쪽에 보니까 차트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네요. 차트가. 아마 얘를 편집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입니다. 79페이지에 중간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중에서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써있기를 매출 현황 1번 워크시트에서 차트의 울산 지점의 매출 현황을 추가하랍니다. 지금 거 보세요. 현재 보니까 우리의 차트는요, 서울 것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어떤 지점 데이터를 추가하랍니까? 울산 데이터를 추가하랍니다. 즉, 현재 이 차트는요, 여기에 서울 내용만 포함되어져 있지만 울산 데이터를 추가해라, 이 말 뜻이에요. 자, 이 차트에 만들어진 녀석의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은 어디냐?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중간쯤에 메뉴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잊지 마세요. 만들어진 차트의 범위, 지금 지정된 범위를 추가하든지 제거해주는 범위의 변경사항이 올 때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현재 이 차트는 이 범위를 쓰고 있어요 라면서 깜빡 나오고 있지요.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마우스 끌기 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디 범위인데요? 난 지금 지정되는 이 범위에다가 추가, 어디입니까? 이 범위를 더 추가할 거예요 의 말 뜻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울산 범위를 또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끌기로. 그럼 깜빡이는 범위가 두 군데로 늘어났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확인되었으면 확인 눌러보세요. 추가된 모습 볼 수 있죠. 그쵸? 방법 두 번째, 컨트롤 Z 눌러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보세요. 컨트롤 Z입니다.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걔가 4살 때부터 이제 영어 교육을 방문 교육자를 시켰는데 굉장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들 자랑을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자랑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한 몇 개월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배고파서 바나나가 있나 집에 오면서 바나나를 얘기를 했더니만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바나나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바나나가 바나나 왜 바나나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버네너라고 합니다. 바뀌더라고요. 사과는 뭐니? 라고 했더니 물었더니만 예상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플로 알고 있는데 사과는 애플이 아니니? 아니랍니다. 애플이랍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컨트롤 Z가 아니죠. 컨트롤 G죠. 컨트롤 G. 요거 말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이러한데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다시 한 번만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 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끌어서 했던 것이었지만 원래의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은 뭘까요? 아마 그 데이터의 항목의 이름이었겠죠. 얘 뭘까요? 값의 범위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데이터 범위를 뭐 할 거예요? 추가할 거잖아요. 단추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단추를 뿅 눌러보세요. 그럼 물어요. 계열의 이름이 뭡니까? 값은 뭡니까? 물었어요. 그럼 계열의 이름 뭡니까? 우리요? 울산을 지금 추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울산입니다. 넣을게요. 울산. 아니면 얘를 찍어요. 이렇게요. 이 범위를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열 값은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울산에 있는 데이터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범위를 끌기로 하세요. 저 지우고 하셔야죠. 앞에 거. 앞에 있는 는자만 놔두시던지 는자로 지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직접 내가 이용할 제목과 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해도 값이 들어오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 마찬가지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죠. 모스 시험정 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하시건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매출당 시트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으로 오셔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볼게요. 울산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꺾은 선으로 변경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울산 만들어졌던 것은요, 주황색인데 막대, 세로막대형입니다. 이 세로막대의 차트를 어떻게 해요? 꺾은 선으로 바꾸어 주어라의 말뜻이에요. 자, 먼저 바꿔볼까요? 그럼 울산 데이터만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차트를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요. 차트를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 우클릭입니다. 차트 종류 변경 나오죠. 보이나요? 있죠? 얘는 뭐냐면, 자,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꺾은 선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요. 꺾은 선입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울산만 바꿀 것입니다예요. 그럼 어딜까요? 울산 데이터의 주황색만 클릭해 보세요. 그럼 주황색들만 쭉쭉쭉 선택이 되어져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막대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막대에서예요. 차트 종류 변경인데 달라졌죠. 뭡니까? 계열 차트예요. 내가 선택한 계열의 차트만 변경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한 다음에 계를 선택해서 왼쪽에 꺾은 선형 입니다. 한 다음 첫 번째 있는 것이 기본 꺾은 선이겠죠? 확인 눌러보세요. 다시 바꿀게요. 왜 다 바뀌네요? 잠시만요. 자, 다른 방법 좀 써볼게요.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어?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2016에 변경된 사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르게 있었죠? 여기 아래쪽 얘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그쵸? 자, 여기 변동된 사항이었는데 2013에서 16 넘어오면서 변동된 사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지금 있는 차트가 지금 어떻게 있나요? 그냥 일반 세로막대가 아니라 콤보였었어요. 콤보. 이다 보니 콤보인 상태에서의 울산 데이터에 있는 것들만 차트의 모양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뻔했네요. 이미 실수는 했죠. 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울산 데이터의 차트만 어떻게 해요? 꺾은 선형의 첫 번째 기본만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요, 이 차트가 일반 세로 막대형일 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콤보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다 보니까, 콤보는 뭡니까? 아까 성질 달랐던 두 가지 넣는 것이잖아요. 얘는 지금 글로 지정되어 있었네요.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차트를 선택했는데 계열 차트 내에서 얘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곧바로 그냥 꺾은 선에서의 지정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으면 확인 눌러서 변동된 사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볼까요? 차트에 범례라는 게 있답니다. 범례가 뭘까요? 나 여기에 빨강색 막대기는 서울 말하는 거야. 주황색의 꺾은선은 울산인 거야 라면서 차트의 설명상자가 범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 범례의 위치를 어디로 올리랍니까? 위쪽이에요. 여기서 잘못 배워하시는 분들의 실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손으로 그냥 끌고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100% 감점. 위치는 바뀌어 있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차트를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 보시면요, 숨겨있는 도구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그리고 서식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은 구성을 달리할래요? 서식은 모양을 달리할래요? 의 말뜻입니다.
이때 디자인을 쿵 눌러보시면 가장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차트는 참으로 많은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어서 이 차트로 예를 든다면 얘가 뭐라고요? 범례. 얘가 뭘까요? 갑축. 얘를 항목축. 이 뒤에 보시면 회색의 눈금 보이잖아요. 눈금선. 여기에 숫자가 달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요소를 선택할 것입니까? 범례랍니다. 범례의 위치가 나오고 있네요. 어디로 할 거라고요? 위쪽으로요. 클릭해 보시면 손으로 움직였을 때와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에 있는 차트 영역이 내려가고 작아집니다. 자동이 돼요. 자동. 근데 이게 아니었대요. 하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범례를 선택해서 강제로 올려주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해 주어서 강제로 줄여주면서 내려야 돼요. 이렇게요. 강제 내려합니다. 이러면 감점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꼭 메뉴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각각의 요소들 선택을 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어디 오시라고요? 디자인 메뉴에 와주어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무엇이 있다고요? 차트 요소 추가에서의 각가지 요소를 골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매출 현황 3번 시트로 가랍니다. 매출 현황 3번 시트. 자, 여기에 차트 영역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양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인데요. 자, 그럼 두 가지 꼭 외우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지정해 보세요. 겉에 껍데기 있고요. 잘못 또 지정하시면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쵸? 자, 이 안쪽에 지정된 이 공간 뭐라 하냐? 얘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뺀 나머지의 전체 공간은 무엇입니까? 차트 영역입니다. 그러면 메뉴를 골라봐야 되는데 문제 뭐랍니까? 차트 영역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요. 무슨 영역이랍니까? 그림 영역. 잘못 지정한 거죠.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던 그림 영역 공간에 아닌 다른 비어있는 곳들을 마우스 우클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들을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뭐 나옵니까? 차트 영역. 여러분들이 어디를 위치해서 우클릭에 따라 주어서 메뉴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차트 영역입니다. 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뭐 나오죠? 목록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차트 영역에 회색 25%의 배경 2번의 색깔을 지정하랍니다. 그럼 어딜까요? 채우기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버킷 모양의 채우기에 오셔서 색상을 지정하실 거예요. 어떤 색입니까? 배경의 2랍니다. 요거죠, 요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여기에서 정확한 색명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회색 25%의 배경 2입니다. 골랐죠? 전체 배경이 좀 어두워졌죠? 다음 두 번째, 그림 영역은 캔버스의 질감을 가지고 오랍니다. 무슨 말 뜻이냐면 그림 영역을 먼저 선택할게요. 이 안쪽이죠, 안쪽. 선택하니까 어때요? 그림 영역 옵션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채우기로 할 거예요. 질감의 형태로 캔버스 질감이랍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요, 질감.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종류입니까? 아래에 보시면 질감의 종류가 여기 있을 거예요. 눌러서 여기 있는데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첫 번째 뭡니까? 페페로스. 뭔지 아시죠?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종이 질감. 거칠겠죠? 다음 두 번째 뭘까요? 캔버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대 다니신 분들이 하얀색 유화판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캔버스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많이 안 나왔어요. 캔버스 감 넣으시면은
그림 공간이 캔버스 형태의 질감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고요. 다시 매출 현황 4번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와서 문제의 모양은 뭘까요? 매출 현황 4번의 문제입니다. 워크시트에서 차트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자, 추세선이 뭘까요? 먼저 의미를 아시면 그 내용이 좀 쉬우실 것 같아서요. 의미 먼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차트 한 개를 만들었다고 치고요. 어느 A라고 하는 홍길동 학생에 대한 성적표가 좀 나왔다고 칠게요. 자, 1학년 1학기입니다. 성적이 이만큼이었대요. 이만큼 75점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였답니다. 성적이 이만큼 78점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였답니다. 좀 내려갔어요. 67점이었고요. 2학년 2학기랍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62점이었답니다. 다음 3학년 1학기였다고 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61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3학년 2학기는 이 친구의 성적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점점점 하향 추세입니까? 상향 추세입니까? 하향이잖아요. 그러면은 3학년 2학기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추세선. 이런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예상해 볼 때 쓰는 것이 바로 뭘까요?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데이터들 보세요. 현재 데이터 보니까 점점점점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바로 데이터예요. 클릭해 보세요. 점들만 콩콩콩 찍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점에서 선택한 점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요, 아래 두 번째에 뭐 보이나요? 추세선 추가 보이시죠? 클릭 하면 추세선에 여러가지 옵션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뭐랍니까? 다시 네 번째 문제 보세요. 추세선 중에서 이동평균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이동평균 어디 있나요? 요거예요. 얘가 뭔지 몰라나 좋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제 실험할 때 쓰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우린 선형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실무에서는요. 하는데 문제는 풀 줄 알아야겠죠. 옵션 중에서의 이동평균을 쿵 눌러주시면, 이 친구의 성적은 이러했었구나, 추세가. 그럼 그 다음 번 볼까요? 14월, 물론 14월이 없겠지만 14월일 때는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만약에 이것을 실제 실무 때는요, 선형을 제일 많이 써요. 써보니까 이 친구의 성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들쑥날쑥하는데 이때 14번째 일 때는 살짝 하향이 되어진 추세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세선의 바로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5번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워크시트에서의 지점별 매출 현황 시트입니다. 여기에 와서 부산 계열의 매출을 12월까지 예측할 수 있는 선형 추세선을 만들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산 데이터 계열입니다요. 부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있지. 뭘 가지고요? 범례. 보니까 주황색이구나, 이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너무 조그맣게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확대할 줄 아셔야죠. 이럴 때요. 이렇게요. 그쵸? 이 주황색이구나. 클릭. 마우스 우클릭에 추세선 할 수도 있고요. 다음, 계열을 선택할 때 좀 더 쉬운 게 있어요. 지금처럼 여기 잘 눌리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범례 있죠. 범례 부산을 한 번 클릭하시면 범례가 잡히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부산만 잡혀요. 그러면 하나의 계열을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여기 와서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추세선을 선택할 것이니까 얘를 눌러줘야겠군요. 눌러서 우클릭에 추세선, 그 중에서 선형 추세선입니다. 부산은 어떤 추세일까요? 하향의 추세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른 것만 알아볼까요? 서울 거 한번 볼게요. 빨간색 점을 우클릭으로 해보시면 서울은 약간의 상승세예요. 다음 노란색의 대구 가볼까요? 우클릭으로 추세 눌러보시면 이건 완벽하게 상향 추세예요. 그쵸? 이런 거 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거 볼 때도 보면 어느가 범위에 막 값이 막 나오잖아요. 차트에 이런 것을 예상해 보시면 대부분의 추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내용으로요. 자, 이것에 이어서 7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피벗 차트에 대한 사항은요, 다음 시간대로 미뤄서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면은 피벗 차트에서부터 해주어서 엑셀의 마지막 내용까지가 모두 끝날 계획입니다. 끝날 계획이고요. 이 사이에 여러분 제가 하나 전송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날 전송할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에